안녕하세요. 사회계약설에 대해서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계약설은 시민혁명의 사상적 배경이라고 했던 거 우리가 기억하지? 그래서 그만큼 좀 중요한 사상이기 때문에 통합사회이긴 하지만 한번 짚고 넘어가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좀 시간을 갖고 설명하도록 하는 겁니다. 예전에, 그러니까 지금 이 중간에 보시면 전체적으로 계약, 국가, 이 국가라고 하는 것이 있기 전, 여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자연 상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야. 그리고 국가가 계약에 의해서 국가가 형성되고 난 상태를 그 다음을 국가 상태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러면 자연 상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이제 여기서 한번 보자 이거야. 법적, 제도적 구속이 있다 없다야? 없어. 자연 상태에서는 법도 없고 제도가 없어서 내가 그 무언가를 해도 안 해도 제재를 받거나 뭐 하는 그런 것이 없었던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하지만 자연권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한다 안 한다야? 존재한다는 거야. 여기서 말하는 자연권이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 하면 생명, 자유, 재산에 관한 권리, 이 자연권은 존재하더라. 그런데 이러한 자연권 보장이 어떻게 될까? 법적, 제도적인 구속이 없다 보니까 불확실하겠지. 그러니까 나는 나의 생명을, 나의 자유를, 나의 재산을 확실하게 보장받고 싶은데 어때? 불확실해. 그러니까 우리 안 되겠다. 우리 합리적인 인간이니까, 우린 이성적인 인간이니까 계약을 통해서 국가를 뭐 하자? 만들자.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그 다음에 국가 상태, 이 국가가 이제 만들어졌을 거 아니냐. 국가라고 하는 건 인위적인, 만들었다니까. 뭐에 의해서? 필요에 의해서 만들었어. 인위적인 계약의 산물이더라 라고 얘기를 하겠죠. 자연권 보장을 위한 단지 국가는 수단일 뿐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자연권 보장을 위한 실정권 뭐 또는 실정법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야. 이런 것을 통해서 자연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국가가 만들어진 거야. 이렇게 보는 거야. 그래서 사회계약서를 주장한 학자는 대표적으로 세 분이 계셔. 홉스, 로크, 루소 세 분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씩 한 분씩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볼게. 처음이다. 홉스. 17세기 영국 학자고 대표적인 저서가 리바이어던이라고 하는 저서가 있어. 홉스는 자연 상태의 인간은, 지금 여기를 말하는 거야. 여기 자연 상태 인간. 그러니까 인간의 뭐라고 표현하면 될까? 그러면은 인간의 본성이라고 해야 되겠지. 인간의 본성. 자연 상태의 인간의 본성은 엄청 이기적이야. 그래서 명예를 추구하고 경쟁을 하고, 그렇지만 내 거를 잃어버릴 것 같다라고 하는 두려움을 갖고 있어. 그리고 얘네들은 엄청나게 막 욕망을 추구해. 여기서 뭐 말하는 게 뭐 육체적인 뭐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욕망, 나 높은 것에 명예를 갖고 싶어, 경쟁을 통해서 막 돈을 뭐 더 많이 추구하고 싶어, 막 이런 모든 것들, 그런 욕망을 되게 추구해. 하지만 계속 그런 경쟁 상태에 있으니까 어때? 되게 두려워. 이기적인 인간이야. 인간의 본성은 이기적이야.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또 이분은 뭐라고도 표현했었냐면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악하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볼까? 성악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지. 인간의 본성은 본디 악해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거야. 그래서 자기 보존을 위해서라면 타인을 해칠 수 있는 동등한 능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봤어. 인간들은 타인을 해칠 수 있는 동등한 능력, 누구가 힘이 세고 누가 힘이 적고 이런 것이 아니라 동등한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 보존을 위해서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에 놓여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매번 사는 것 자체가 전쟁 상태다 이렇게 보는 거지. 전쟁 상태. 그러면 어떻게 살 수가 있겠어? 두려움 속에서.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어떤 식으로 표현했었냐 하면 늑대, 그다음에 사자라고 놓고 이제 그걸 갖고 비유해서도 얘기를 했었거든. 인간은 늑대야. 그럼 늑대의 속성이 어때? 물고 뜯고 이제 약간 좀 이제 내가 늑대를 잘 몰라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가? 뭐 하여튼 늑대라고 하는 건 물고 뜯고 서로 싸우고 다 동등한, 늑대들끼리는 동등한 힘을 갖고 있잖아. 그런 식으로 누구를 해칠 수 있는. 그런데 자꾸 싸우다 보니까 잠도 제대로 못 자겠고 먹을 것도 힘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힘들어. 우리를 위에서 눌러줄 지도자가 좀 필요한 것 같다. 라고 해서 그 지도자에 해당하는 걸 누구로 표현하는 거냐면 사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야. 사자가 늑대를 어떻게 잘 다스려주면 좋겠다. 요런 이제 상태가 되면서 우리 국가를 뭐 하자? 만들어야 되겠다. 국가를 만들어야 되겠다. 왜? 평화와 뭐를 위해서? 안전을 희망하기 때문인 거지. 평화와 안전을 위해서 너무 자꾸 싸우다 보니까 내 목숨이 어때? 위태로워. 그럼 내가 지금 평화롭지도 못하고 안전하지도 못하는데 내가 자연권이 뭐가 필요해? 내 생명이 유지가 안 되는데 라고 하니까 자연권을 자연스럽게 뭐 하게 되는 거야? 포기하고 그 자연권을 전부 뭐 해주는 거야? 양도하는 거지. 왜냐고? 왜 이렇게 자연권을 포기하고 전부 양도하게 되냐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자기 보존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야. 자기 보존. 아까 위에서도 얘기했었잖아. 자기 보존. 나 누구도 해칠 수 있는 동등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계속 싸우다 보면 지쳐. 나 차라리 내 자연권을 포기하고 좀 편안하게 살고 싶어. 자기 보존을 하고 싶어.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이 리바이어던이다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성경에 나오는 그 욥기에 나오는 바다의 괴물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인간의 힘을 넘는 매우 강력한 동물을 리바이어던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리바이어던이 아까 내가 예를 들어서 얘기한 사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지. 걔한테 우리 전부 다 자연권을 양도하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얘네가 지향하는 이 홉스가 지향하는 그 정치 형태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이게 바로 절대 군주제다. 그래서 군주 주권론 이렇게 군주 주권론 얘를 표현하더라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선을 실현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연 상태에서 일어나는 악을 탈피하고 싶었던 거야. 국가를 성립했던 게. 되겠지? 이제 이 사람의 포인트가 뭐라고? 그래서 인간의 본성은 어떻다? 악해. 그렇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 자기 보존을 위해서 평화와 안전을 희망하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자연권이나 이런 모든 것들, 그 자연권에 해당하는 게 뭐 생명, 자유, 재산, 얘네들을 다 내가 절대자한테 갖다 주고 우리가 좀 편안하게 그 밑에서 살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니들이 궁금할 수 있을 거야. 절대왕정하고는 그럼 뭐가 다를까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절대왕정에 추구하는 그 가치, 이념은 뭐였어? 왕권? 무슨 소리야? 신수설이잖아. 왕권, 신수설. 근데 여기에서 지금 홉스가 주창하는 절대 군주제다라고 하는 건 왕권은 누가 준 거야? 사람이 준 거잖아. 그치? 인간들이. 왜? 뭐 하기 위해서? 자기 보존을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는 왕권, 민수설에 입각했다. 설에 입각해서 절대 군주대가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는 거야. 똑같이 절대자가 지배하는 거죠. 권력을 누르는 거잖아요. 이렇게 생각해서 같은 거 아니에요? 라고 하지만 그 뒤쪽에 있는 이념은 좀 다르다라고 하는 거야. 왕권 신수설. 하늘에서 왕권을 부여했기 때문에 밑에 있는 사람은 절대 복종. 맨 처음 뭐 노비로 태어나면 끝까지 노비. 뭐 이런 개념이었다라고 하면 생명, 뭐 이런 모든 것들, 그 다음에 뭐 집행, 그 얘기했던 거 있었잖아. 선생님이 그 마스크 벗어라라고 하면은 뭐 나 말 안 들어? 죽어야지. 이런 입법, 사법, 행정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그냥 그 사람이 다 갖고서 다 막 휘두르고 있었고, 근데 그게 당연한 줄 알았던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었던 게 절대 왕정이다라고 하면 홉스가 얘기하는 이 절대 군주제는 왕권은 우리 스스로 뭐 해준 거야. 전부 양도해 준 것. 요렇게 보는 것이 맞다. 그래서 절대 왕정하고는 다르다. 이렇게 너희들이 좀 기억을 해주면 될 것 같다.
그리고 두 번째 로크다. 로크는 17세기 영국의 학자고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홉스보다 좀 뒤에 나온 학자인 거야. 시민 정부론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저서가 있어. 이제 예를 하나 들어볼게. 나무가 있다 이거 나무 뿅뿅뿅뿅. 이 나무에 사과가 이렇게 막 열려 있어. 자, 근데 이 나무는 그 누구 것도 아니야. 그냥 공동의 사람들이 그 마을의 공동의 사람들이 그냥 가서 배가 고프면 가서 따먹던가 아니면 또 그냥 목이 마르면 지나가다가 하나 또 먹던가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사과 나무야. 그런데 사과가 너무 탐스럽게 열리고 너무 예쁘네라고 해서 내가 어느 날 시간을 들여서 아주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사과를 다 따가지고 어디다 넣었냐면 바구니에 이렇게 담아 넣은 거야. 바구니에 이렇게 담아 놨어. 그러면 바구니에 담아 놓은 상태 이렇게 되면 이거는 그 누구 것도 아닌 것이 될까? 뭐가 된 거야? 노동을 투여한 거지. 내가 시간을 들여서 땀을 흘려서 노동을 투여했더니 바구니의 사과는 내 거 하고 소유권이 발생한다 안 한다? 한다는 거지. 그치? 함부로 가져갈 수가 없는 거야. 그럼 이러한 소유권이 발생을 했는데 이 소유권을 도대체 그럼 누가 지켜줄 건가? 맞아. 이런 것에 관해서 이제 로크는 생각을 한 거야. 로크는 인간의 본성을 자 여기 이렇게 보는 거죠. 인간의 본성 백지설이다 이렇게 봤어. 백지설. 이게 뭐냐 하면 인간의 본성은 백지 상태와 같아서 검은색을 칠하면 검은색이 되고 노란색을 칠하면 노란색이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야. 나쁜 것을 보면 언제든 나쁜 것을 따라할 수 있고 좋은 것을 보면 좋은 것을 따라할 수 있는 이런 백지 상태다 이렇게 봤어. 로크는 인간의 본성을 어떻게 봤다? 백지 상태로 봤다. 백지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야. 그러면 탐욕스러운 인간이 있다 이거지. 그럼 이런 탐욕스러운 인간은 언제든지 권리를 뭐 할 수 있어? 침해할 수 있고. 그쵸? 그러면 또 권리를 침해하다 보니까 야, 너 내 거 가져갔냐? 막 그러면서 또 다른 사람이 하는 거를 보고 금방 따라할 수 있는 게 인간이라고 얘기했잖아, 로크가. 그러니까 과도한 처벌 아니면 복수 이런 것들이 벌어질 수 있더라. 이렇게 되는 거야. 왜 그러냐 하면 왜 그런 게 아니지. 왜 그러냐면 인간의 본성은 백지 상태이기 때문에 나쁜 짓을 하면 그 나쁜 짓을 따라하는 수 있는 성향을 갖고 태어났더라. 이렇게 된 거거든. 그래서 탐욕스러운 한 명의 인간이 권리를 침해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과도한 처벌과 복수를 하게 되더라. 왜? 따라하게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실정법이라든지 또 재판관 이거에 대해서 재판을 해줄 재판관이라든지 집행 권력이 존재한다 안 한다? 존재하지 않아.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잠재적인 어떤 상태? 투쟁 상태가 벌어지는 거야. 자연 상태는 그러니까 여기를 말하는 거야. 자, 자연 상태. 로크가 이야기한 자연 상태는 잠재적인 투쟁 상태야. 인간의 본성이 이렇기 때문에 실정법과 재판관과 집행 권력이 없어. 그래서 잠재적인 투쟁 상태가 벌어지겠구나. 왜? 소유권이라든지 그 재산권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계속 싸움이 벌어지겠다. 그러니까 안 되겠다. 뭘 만들자야? 국가를 성립하자. 그래서 공정한 심판자를 만드는 거지. 누구를 만든다고? 공정한 심판자야. 네가 이게 과연 어떻게 된 건지,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된 건지 심판해 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일부를 위임했다 이런 뜻인 거야. 너가 이거 심판해 줘. 이렇게 되는 거거든. 네가 집행해 줘. 이렇게 일부 위임, 신탁. 그래서 여기선 봐야 될 게 의회. 너는 입법을 해라. 처음 시작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다음에 왕, 너는 뭘 해라? 집행을 해라. 공정한 심판관이 되어서 집행을 해라. 그래서 이권 분립부터 시작이 된 거야. 그래서 하지만 누구는 주권은 어디에 있어? 주권은 누구한테 있다? 국민한테 있는 거야. 그래서 국민 주권을 주장을 하는 거지. 단지 너는 왕아, 너는 뭘 하는 거라고? 집행, 공정한 심판자가 돼서 집행을 해줘라. 이렇게 되는 상태인 거지. 그러면 왜 이렇게 하고 싶은 거야? 권리에 자신들의 권리잖아. 그치? 자신들의 권리의
안정적인 보장을 위해서야. 안정적 보장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국가를 성립했다. 대신에 주권은 줬다 안 줬다야? 주지 않았다. 국민 주권. 그래서 얘네들이 추구하는 이 로크가 추구하는 정치 형태. 로크가 추구하는 정치 형태는 뭐가 되는 거야? 간접 민주정치, 입헌군주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야. 자, 요걸 이제 봅니다. 입헌군주제. 누구를 세웠어? 왕에게 너 집행해줘라고 위임, 일부를 위임하는 거지. 대신에 주권은 누구한테 있어? 국민한테 있어. 그러니까 국가는 생명과 자유와 재산 보장의 수단일 뿐이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이 로크가 주장한 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좀 이제 기억해 봐야 될 게, 그런데 우리가 너한테 왕한테 그걸 일부 위임한 거는 맞지만 왕이 또 너무 위임을 하다 보니까 힘이 강력해지고 막 세질 거 아니야. 어? 그래서 결국은 생명, 자유, 재산에 대해서는 누구도 침범할 수 없어. 근데 이제 그것이 군주라도 안 돼. 라고 하는 거란 말이야. 그게 이제 신으로부터 부여된 기본권인데 너 이거 너무 이렇게 극심하게 어떻게 이렇게 침범하냐? 아, 안 되겠다. 왕이 우리가 준 그 일부 위임 상태를 너무 극심하게 침범하는 일이 벌어진다. 그러니까 위반을 하는 거랑 마찬가지지. 위반을 하면 뭐가 가능하다는 거야? 저항권 행사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 로크가 주장한 사회계약설의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지. 자, 그리고 루소, 이제 마지막 학자 루소가 나옵니다. 루소는 18세기 프랑스 학자고 사회계약론이라고 하는 저서가, 대표적인 또 저서가 있습니다. 자, 루소는 인간의 본성을 어떻게 본 거야? 인간의 본성 선하다 이렇게 봤어. 선하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선해. 그래서 서를 주장했더라. 이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선한 인간은 이제 공동체를 형성해서 살아가. 그럼 공동체를 형성해서 살아가다 보면 나만 쳐다보는 게 아니라 주변을 둘러볼 수 있게 되겠지. 그러다 보니까 타인과 뭐 하게 되는 거야? 비교하게 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인간이 자유민으로 태어났으나 쇠사슬에 매여 살아간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 왜냐하면 타인과 비교를 하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뭐 행동의 제약도 생길 것이고 비교가 생길 것이고 막 좀 그럴 거 아니야. 그다음에 또 사유재산 제도가 이때부터 이제 형성이 됐단 말이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노동을 투여해서 뭐 따다 놓으면 그 다음에 또 한 세기 다음 얘기니까 사유재산 제도가 계속 이제 인정이 됐을 거 아니야. 이렇게 되다 보니 공동체 안에서도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과 결국은 똑같이 태어난 인간인데 결국은 나뉘더라. 그러니까 불평등이 생기더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지. 그치? 그래서 안 되겠다. 이러한 불평등 이런 것들이 좀 자꾸 눈에 보이는데 우리가 국가를 성립해서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한번 깨보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그 루소는 일반 의지 이렇게 표현을 해. 일반 의지가 뭐냐 하면 다수가 생각하는 뭐 일반 의지. 그러니까 공동체의 선이라고 표현하는 이거죠. 자, 공동체의 뭐라고? 선이라고 하는 일반 의지의 이 일반 의지를 글로 표현한 것. 요게 바로 그럼 뭐가 되겠냐? 글로 표현했다라고 하는 거니까 법을 얘기하겠지. 법. 아, 법 또는 이제 뭐 법률 이런 것에 기반해서 국가를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이때 이제 법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나오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일반 의지 이런 말 튀어나오면 누구 얘기를 하는 거라고? 루소 얘기하는 거구나. 공동체의 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자발적인 행동. 그래서 문명화로 야기된 불평등 상태에서 자유, 평등을 찾으려고 일반 의지를 이제 기반해서 갖고 국가를 성립시켰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일반 의지, 다수가 생각하는 일반 의지를 글로 표현한 게 바로 법률이더라. 그러면 그 법률을 갖고
국가를 성립했네.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한번 살펴보자 이거야. 그리고 루소는 자연권을 양도할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 자연권 양도는 뭐 한다고? 불가하다. 불가해. 그래서 주권은 당연히 누구한테 있는 거야? 국민한테 있는 거지. 국민한테 있어. 그 국민이 직접 민주 정치를 실현해야 돼라고 표현한 자, 루소가 주장하는 정치 형태, 추구하는 정치 형태는 바로 직접 민주 정치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자연권은 양도가 불가해. 우리가 공동체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 법률을 만들어 일반 의지에 의해서 법률을 만들어서 그걸 갖고 우리가 통치를 하면 되지. 그걸 갖고 질서를 만들면 되지. 그래서 주권은 국민한테 있고 직접 민주 정치를 이루어야 돼라고 이제 표현하는 것이야. 그래서 대표는 인정하지 않고 대리만 인정한 거야. 만약에 뭐 국가의 대표 이거 아니야. 우리 국민의 어려운 점을 네가 대신해서 가서 뭐 해줘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대리만 인정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직접 민주 정치를 실현하려고 하는 거구나. 정치 형태 추구하는 정치 형태가 직접 민주 정치 형태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요거에 대한 사례 내지는 뭐 이렇게 말들이 있어. 그걸 한번 읽어볼게. 사회계약설은 국가 권력의 원천은 국민의 동의에 두고 국민과 정부의 계약에 의해서 국가 권력이 구성된다는 주장인 거야. 그래서 국가는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를 구성원들의 그러니까 합의로 이루어진 계약에 의해서 성립됐다는 것이다. 그래서 대표적인 학자가 홉스루크 루소가 있어. 이제 여기서 이들이 각각 뭐라고 했는지 대표적인 뭐 그런 뭐라 그러냐 문장들 뭐 이제 이런 표현들 한번 이제 읽어볼게요. 홉스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다라고 해서 자연 상태는 강제할 수 있는 선악의 기준이 전혀 없는 상태다. 그러니까 사람은 고독하고 빈곤하고 불결하고 야수적이죠. 그래서 단명한다는 거지. 그래서 자연 상태는 일종의 전쟁 상태이고 인간이 자기 보존, 아까 내가 얘기했던 그 자기 보존을 위해서 자연권을 갖고 있다 해도 오히려 생명이 위험에 처하는 상태가 된다는 거야. 생명이 위험에 처하는 상태. 난 자연권이 있으면 뭐야? 서로 막 싸우다 보니까 결국은 막 죽어나가는데 이런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계약을 맺어서 자연권을 포기하고 각 사람이 가지는 힘을 모아 좀 더 큰 집단적 힘을 가지는 정치적 사회를 만든다. 그 힘, 주권은 행사는 권한을 한 사람 또는 소수의 집단, 주권자에게 양도. 아까 전부 양도설 이 얘기 했었던 거 기억나죠? 전부 양도해서 각 사람의 자유나 생명의 안전을 보장하는 법률을 제정하도록 하고 각 사람은 그 법률에 따름으로써 평화롭고 안전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러한 글의 이제 분석을 한번 이제 보자면 홉스는 성악설을 주장했다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 여기서 무정부 상태를 스스로 지키기 위해서 지배자한테 자연권을 어떻게 하겠다고? 전부 양도. 자연권을 전부 양도함으로써 생명과 안전을 보장받고자 하더라 이거지. 그래서 왕이 폭군이야. 그래서 국가에 한번 이양된 권리는 개인이 되돌려 받을 수 없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군주 주권론, 절대 군주제를 옹호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홉스가 추구한 정치 형태는 군주 주권론 또는 절대 군주제를 옹호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로크의 저항권이야. 로크 하면 무슨 말이 나와야 되는 거야? 저항권을 인정했더라 라고 했어. 저항권은 자유와 평등의 이상향과도 같은 자연 상태를 벗어나서 사람들이 계약에 따라 사회를 이룩한 것은 자연 상태에 대한 절망에서가 아니라 불편함 때문이다 이랬어. 자연 상태에서는 누구나 자연법의 집행권을 갖고 있으므로
자기 소유물을 지키는데 불안. 왜냐하면 따라할 수 있다고 했었잖아. 너 내 거 가져갔어? 그럼 나도 가져갈 거야. 그러니까 집행할 수 있다라는 거지. 자기 소유물을 지키는데 불안함을 느끼고 또 자기 권리의 범위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타인과의 사이에 혼란을 겪기 쉬워. 그래서 계약의 절차를 밟아서 통치자를 세우는 데 동의하고 통치자에게 자연권을 위임하는 동시에 자연권 보호를 맡기는 거지. 그래서 통치자와 국민의 관계는 동의와 신탁에서만 성립해. 국가가 사회계약을 위반하면 국가를 부정할 권리를 갖는다. 이게 바로 저항권이지. 국가가 계약을 위반했어. 너무 강력하게 막 통치를 하려고 해. 라고 하면 국민은 국가를 뭐 할 수 있다? 부정할 수 있어. 이게 바로 무슨 권? 저항권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구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로크는 인간의 본성을 뭐와 같다고 봤다고? 백지와 같다라고 봤습니다. 백지와 같다.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천부적 자연권을 소유하고 자유롭고 평등하며 독립적인 존재로 평화로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자연 상태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재판관 없어? 집행하는 합법적인 권력 없어였잖아. 그런 상태가 잠재적인 불안정한 상태라니까. 어떻게 내 거 지키려면 불안한데? 이런 거잖아. 그래서 이러한 불안정한 상태를 예방하고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서 사회 구성원들이 계약을 통해 국가를 형성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국가가 개인들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경우에 부당한 권력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는 저항권을 어떻게 줬다? 인정했다. 그래서 국민 주권론을 주장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루소야. 루소는 일반 의지. 자, 일반 의지라는 표현이 딱 나왔다라고 하면 누구 얘기라고? 루소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개인은 자유롭고 평등한 삶을 온전히 보존하기 위해 계약을 맺고 국가를 형성한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개인은 자신의 주권을 다른 누군가의 손에 넘기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참여해서 형성한 일반 의지. 이게 뭐라 해서 공공선. 모두가 참여해서 형성한 일반 의지. 그러니까 이기적인 사욕을 버리고 공공선과 이익을 추구하려는 의지에 따라서 국가를 운영하고 국가를 통해 일반 의지를 실현한다. 이랬어. 그래서 주권은 양도할 수 없는 권리. 인민, 그러니까 국민에 의해서 직접 민주제가 어떻게 된다고? 실현해야 된다. 아, 이 사람이 추구하는 건 직접 민주제구나. 이렇게 보셔야죠. 또 얘 이제 분성을 보시면 인간은 본래부터 어떻다라고? 성선설을 주장했어. 그래서 자연 상태는 자유롭고 평등하고 평화로운 상태야. 제도적으로 보장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계약을 맺어 국가를 건설했어. 이렇게 되는 거지. 왜? 자연스러운 그렇게 자유롭고 평등한 상태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국가를 형성했다. 이렇게 보는 거야. 루소에게 일반 의지는 이기적인 사욕을 버리고 공공의 선과 이익을 추구하는 마음이자 의지며 국가는 국민들이 공동체를 구성해서 일반 의지를 실현하려는 기구다. 그러니까 수단이라고 하는 거지. 루소는 국민들이 계약을 통해 국가를 만들었어도 국가에 자신들의 주권을 양도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주권은 양도할 수 없는 개인의 권리이기 때문에 직접 민주정치를 뭐 했다고? 주장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 프린트로 이제 들어가십니다. 우리 프린트의 것들은 이제 우리 이제 간단하게 이제 여기서 다 앞에서 설명을 좀 자세하게 했으니까 이제 보자 이거야. 아, 홉스다, 로크다, 루소다라고 하는 것의 공통점은 뭐라고? 자연 상태의 불안정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회 구성원이 국가의 지배를 인정하는 계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국가는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거 아니더라. 인위적으로, 그렇지? 수단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인위적이 만들어낸 인위적인 결합체다. 계약에 의해서 만들었다 이거지. 시민의 자발적 동의에 의한 계약에 의해서 국가가 성립됐다. 국가 권력의 제한적인 성격이고 자연권은 천부인권을 중시했고 이성을 중시했고 개인주의, 개인국가, 국가는 목적이 아닌 수단이다. 그래서 국가 자체가 목적은 아니고 수단으로 이렇게 사용되더라. 이렇게 되는 거야. 자, 한계는 사회계약설이 상징하는 자연 상태나 계약을 실증하기는 좀 곤란하는 이제 가상적인 행위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거에 대한 의의가 근대 시민혁명의 사상적인 토대를 제공했다라고 하는 아주 큰 의의를 갖고 있는 거지.
그치? 시민계급은 절대주의 시대의 군주가 권력을 자의적으로 행사하는 것에 반대해서 기본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투쟁하는데 되게 사상적인 배경, 이바지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선생님이 동그라미 쳐놓은 인간의 본성, 자연 상태, 국가 성립, 지향하는 정치 형태, 요거는 좀 우리가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다 이거야. 홉스는 어떻다라고 했어? 성악설. 로크는 백지설. 그치? 그 다음에 루소는 성선설. 자, 그 다음에 홉스는 이거 계속 나왔잖아. 만만토라고 했던 거. 자, 그 다음에 로크는 잠재적 투쟁 상태라고 봤었고, 자, 루소는 어떤 말 나오면 된다라고 했어? 일반 의지. 그런 얘기 나오면 되더라. 자연 상태의 인간은 선한 인간들이 살던 평화 상태, 문명화로 인해서 자연 상태의 존속이 어려워지더라.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났으나 쇠사슬에 묶여있는 상태가 자연 상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야.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랑 비교하게 되고 또 사유재산이 인정되다 보니까 어떻게 서로 많이 가진 자, 적게 가진 자, 불평등이 막 벌어지고 이게 나는 자유롭게 태어났는데 쇠사슬에 묶여있는 상태가 돼버렸네. 요게 바로 루소가 말하는 자연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다 보니까 사회계약의 목적, 국가가 성립한 이제 목적은 왜 국가를 만들려고 하는 거야? 라고 했을 때 홉스는 맨날 싸워대니 나한테 자연권이 있으면 뭐해?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이거잖아. 자연 상태로부터 벗어나 자기 보존을 위해서 타인을 구속할 수 있는 강력한 통치 권위를 세우고자 하는 것이 국가 성립의 목적이다. 자, 또 로크는 생명, 자유, 재산의 보호지. 그치? 생명, 자유, 재산의 보호. 상호 간의 분쟁, 범죄자에 대한 권위 있는 해결을 위해서 자신의 권리의 일부를 포기하고 공동체를 결성하기로 동의했더라 이거고. 자, 루소는 일반의지. 문명화로 야기된 불평등의 상태에서 예전의 자유와 평등을 찾으려고 한 일반의지, 공공선을 추구해서 일반 의지를 갖고 법률을 제정하여 이런 얘기 했었던 거 기억하죠? 자, 사회계약의 형태다라고 하는 거, 자, 얘네들은 너희들이 이게 한번 쭉 이제 읽어보고, 지향하는 정치 형태를 한번 우리가 지금 다 이제 기억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전제군주제. 홉스는 전제군주제야. 위에 거랑 같이 좀 읽어봐야 되겠다. 군주에게 자신의 자연권 전부를 넘겨주고 그에게 절대 복종하는 양도 복종계약이야. 그러니까 이게 전제군주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지. 자, 로크는 사회계약을 통해서 자연권, 일부 권리, 뭐 입법권, 집행권, 사법권을 포기해서 위임하는 거야. 야, 네가 이거 좀 해라. 정부는 시민의 안녕과 권리 보호라는 임무를 부여받는 위임 계약이다. 일부만 주는 거라고 했어. 그래서 입헌 군주제. 국민한테 주권은 있고 뭐 국가야, 뭐 나라야, 너는 이것만 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입헌 군주제를 지향했고 간접 민주제, 대의제를 좀 지향한 정치 형태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이제 기억해야 되는 건 전제 군주제, 입헌 군주제. 요거 좀 기억해라. 자연 상태. 지금 루소는 자연 상태에서 모든 권리를 어느 한 집단이나 개인이 아닌 공동체 전체에 양도하는 단일 계약, 자신과의 계약, 만인과 통치자 간의 계약은 아니야 이렇게 표현을 했고 대표는 인정하지 않고 대리만 인정했다. 이게 아까 뭐라 했어? 너 우리의 대표하는 건 나의 모든 권한을 다 주는 거야. 그래서 내 재산을 사고 팔고 뭐 이런 것들 다 할 수 있는 거지만 대리라고 하는 건 너 내 대신 가서 나랑 계약해 줄래? 라고 요렇게만 하는 거야. 그 계약하는 행위 자체만 가서 하는 게 대리인 거거든. 그런데 내가 내 스스로 팔고 사고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어. 대리한테는. 근데 대표는 그런 모든 게 있다고. 그러니까 그게 좀 다르다는 거지. 그래서 직접 민주주의를 어떻게 하더라? 지향하더라. 요거 기억하시면 돼요. 직접 민주주의를 뭐 한다? 지향하더라. 그리고 나서 여기 이 부분 여기를 좀 이제 키워봅시다. 저항권을 인정하는지의 여부다라고 했을 때 홉스는 신탁에 기초한 저항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럼 저항권을 인정한다 안 한다? 이거 안 해. 이 뜻이고. 그치?
근데 누구는이야. 로크는 저항권을 뭐 한다야? 인정. 국가가 너무 강력하게 막 갑자기 우리가 너한테 일부를 이렇게 위임하고 일부를 양도했는데 자기가 막 엄청난 것처럼 막 기본권을 막 침해한다라고 하면 그 국가를 어떻게 할 수 있다? 부정할 수 있다. 저항할 수 있다. 이거였었지. 자, 요게 바로 로크였고 저항권이 아예 성립하지조차가 않는다라는 거지. 이거는 왜냐하면 다 공동의 의지, 공공선에 의해서 그 모든 것들이 법률이 만들어져서 걔를 지키려고 하는 건데 저항권이 성립할 이유가 없잖아. 자, 특징 한번 봅시다. 전부 양도설. 그 이제 계속 했던 얘기들이 이제 반복되죠. 군주 주권론. 군주의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왔다야. 아까 얘기했던 거 뭐랑 다르다고? 왕권 신수설에 입각했어. 왕권 신수설 뭐라고? 절대왕정. 이거랑 좀 다르다는 거야. 왕권 무슨 설이라고? 민수설. 누가 줬다는 거야? 군주 주권론. 군주의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왔다. 그래서 권리를 전부 양도, 복종하는 계약을 맺긴 했지만 그거의 원천은 누구한테 있었다라는 거야? 국민이 준 거야. 이 뜻이고 왕권 신수설은 하늘이 부여했어. 좀 다르다는 거다. 자, 로크가 얘기한 건 일부 위임설, 신탁설 이렇게 얘기했고 주권은 누구한테 있다? 주권은 국민한테 있더라. 그래서 저항권을 인정했더라. 정부가 자연권을 침해하면 인간은 정부를 재구성할 권리를 지니더라. 그래서 이권 분립론 해서 아까 입법권, 집행권, 외교권은 군주한테 이거 여기서부터 시작됐다라고 했던 거 얘기했었었지.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루소다. 국민주권론. 국민한테 있어. 이건 절대 뭐 양도할 수 없어라고 했었잖아. 자, 그래서 일반 의지. 자, 일반 의지라고 하는 거, 일반 의사, 총의, 뭐 공동선, 자, 동일성, 치자, 피치자가 다 똑같아. 그러니까 치자와 피치자가 똑같으니까 그게 바로 직접 민주주의가 되겠지. 그래서 주권의 불가분성, 불가양성, 뭐 일반 의지는 뭐 무오류. 여기 이 뒤에 있는 내용은 너네가 이거 굳이 기억하지 않아도 될 것 같으니까 내가 여기를 이렇게 지워 놓을게요. 얘를 좀 잠깐 이제 하나 살려볼까? 여기. 일반 의지는 무오류다. 오류가 없어 라고 표현을 했으니까 저항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랑 연결시켜 놓을 수는 있겠네. 그치? 자, 이렇게 해서 사회계약설에 대한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긴 강의 잘 들어줘서 고맙다.